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부터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언론사가 일면 톱 기사를 실을 때는 정말 기사가 중요한 기사라서 실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좀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 비상식적이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기사를 일면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횡령 의혹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도 지금 재판 중인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 윤미향 씨에 대해서 앞으로 윤미향 씨를 비판을 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법 통과되면은. 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윤미향이 낸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정의연은 정의기억연대죠. 윤미향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자, 윤미향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얼마 전까지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그 부동산 투기 의혹 여기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왜 제명을 했느냐? 비례대표위원은 제명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지키라고 꼼수로 제명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다시 휩싸였는데, 그런데 그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가지고 또 이번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나를 욕하면은, 또 내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 이런 것을 비판하거나 욕하면은 감옥에 가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무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서 9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그건 당연하죠.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안부 단체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윤미향, 정의연 이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신문, 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기자들도 그럼 이 기사를 쓸 때 상당히 위축되겠죠. 어디선가 좀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이 신문, 방송, 출판물,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징역 가거나 벌금 낸다.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안이 하나 있었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처벌한다. 그 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이 같다는 겁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그리고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자, 그래서 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말입니다.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에 강제적인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함부로 재단을 하고, 지금 역사도 아니죠. 윤미향 이것은 지금 현실에 아직 재판 중인 문제를 이렇게 욕하면은, 비판하면은 처벌을 한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윤미향의 횡령 의혹 이런 것을 폭로를 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실을 윤미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럼 나도 범법자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기사를 중앙일보는 인터뷰로 실었습니다. 할머니들도 앞으로 윤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법이 통과되면은. 개정안에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개인이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들어가지만 위안부 단체는 왜 들어가느냐, 거기. 이 할머니, 이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그런 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다.
단체도 이렇게 뭐 여기 법안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다. 특히 법안 공동 발의자의 윤미향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서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윤미향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죠.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꼼수를 쓰면서 이런 본인의 본인을 보호하는, 셀프 보호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서 그때 민주당에서 12명이 어떤 불법 혐의가 적발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도 하고 당 차원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10명, 지역구의원 10명은 탈당 권고를 했고, 민주당에서 2명은 국회의원직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례대표 2명은 제명을 시켰죠. 자,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야당에 대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도 12명, 국민의힘도 12명 이 투기 의혹을 받았고, 지금 나머지 한 명은 이 열린민주당 소속 1명인데 김의겸 흑석동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이 본인의 살던 집을 다 팔아서 간사,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청와대 간사 생활을 하고 뭐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서 청와대를 떠났는데 또 여기도 또 국회의원이 됐죠.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또 국회의원이 된 또 김의겸이 있는데, 김의겸 최근에 뭐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면서 언론중재법, 악법,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또 앞장서기도 했죠. 어쨌든 이 국민의힘 12명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자, 한겨레에서 일면 톱으로 세렸습니다. 국민의힘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은 조그맣게 작게 보도를 했죠.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김의겸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12명에 대해서 그 경찰과 또 수사를 의뢰를 했고, 또 각 당, 또 국민의힘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명단 12명을. 또 2019년 3월 흑석동 상가 건물 구입건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의겸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건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명을 했죠. 변명이든 해명이든 했는데, 업무상 비밀 이용, 업무 이용이라는 것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라는 것은 이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흑석동이 재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투자한 것 아니냐. 자, 그런 의혹입니다. 자, 이 12명에 대해서 아직 명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일종의 찌라시 형태로, 사설 정보지 형태로 명단이 다니고 있습니다. 12명에. 저도 그것을 봤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받은 그 찌라시, 그게 그대로 내용이라면 아마 오늘 중이라도 이게 밝혀질 텐데, 특정 후보 캠퍼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정 후보 캠퍼가 또 상당히 논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지금 가까스로 이 당내 파동을 좀 봉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이 그 전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혐의자가 있으면은,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세게 징계하겠다, 그런 말을 막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갖고 또 너무 또 그 세게 하면은 역풍이 불어서 이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론도 아주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죠. 아니,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저렇게까지 조치를 하느냐. 자, 그래서 이준석이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할지 다시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경향신문 보시면은 경선 내홍 여전한데 부동산 대응 새 불씨안은 이준석, 불씨를 새로 안게 됐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말을 세게 해놨기 때문에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12명 악재 만난 국민의힘. 어제 지도부가 심야회의를 열었는데, 명단 공개 지금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공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징계 등 강력 대응 때는 해당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다중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엄정한 처리를 예고한 탓에 지금 대응도 쉽지 않게 됐다.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강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약한 조치도 쉽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버렸다. 강하게 징계를 하면은 당내 갈등, 새로운 씨앗이 되겠죠. 그리고 약하게 하면은 또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진퇴양난이 돼버렸다. 오늘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은 정하겠죠. 명단을 공개하든 안 하든 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104명입니다. 그런데 제명이나 자진 탈당 같은 징계가 단행되면은 개헌 저지선 101명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이것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한겨레 신문 3면 보시면은 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언대로 출당 제명 초강수 될까 지켜보겠다 이 말이죠.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 신문에서는 자 이준석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 지켜보겠다. 제명 출당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서 야당에게도 막 떠넘기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캠프 주요 보직위원 포함되는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선 주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한겨레 신문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준석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처리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 관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당이 우선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확실하게 명단에 넣을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캠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비위 의혹에 대선 주자들의 대처 방식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캠프를 이야기를 합니다. 1위 주자 윤석열 캠프. 이 명단,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명단 안에 윤석열 캠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 여기다가 노출시키고 있죠. 명단 발표를 보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이 캠프 그러니까 대선 주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겨레 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준석 일단 어제로 어떻게 보면 당 내홍을 거의 봉합을 하는 그런 수순이었죠. 봉합하는 수순이었고 그 대신 이준석은 일단 뒤로 빠지고 유승민 또 최재형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 언론에서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준석 경선 준비로 당 분란을 일으켜서 사과한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내정을 했고요. 자, 또 서울신문 보시면은 이준석 경선 갈등 공식 사과했지만 유승민과 최재형은 윤석열을 직격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당 대표는 빠졌는데 다른 주자들이 또 윤석열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9월 초부터 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1위 주자를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들이 남아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을 두고 갈등을 지금 국민의힘은 겪고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후보 경선을 하면서 컷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가령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정을 해달라고 여론조사가 들어오면은 만만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또 만만한 후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중에서 진보 유권자 입장에서 좀 마음에 드는 후보, 경쟁력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후보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응답자 중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걸러내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죠.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외부에서 온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의원은 이 중도 성향 또는 약간 중도 진보 쪽에도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선택을 해주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면 불리하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역선택,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령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정당 후보로 누가 좋으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처음에는 만만한 상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보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를 진보 성향 유권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만만한 상대가 아니더라도 굳이 그나마 진보 성향 유권자 입장에서 그나마 보수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처음에 만만한 상대를 선택을 하면은 나중에 대선 본선에 가서 그 후보를 찍지는 않죠. 자기 후보를 찍죠. 자기의 진보 정당 후보를 찍죠. 가령 예를 들었습니다. 유승민을 이 진보 성향 유권자가 유승민을 선택을 했는데 유승민이 후보가 돼서 나옵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본인이 원래 지지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나옵니다. 그럼 이재명 찍지 유승민을 찍지는 않죠. 아무리 유승민이 그나마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그나마 보수 진영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본선에 가서는 자기 후보를 찍는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상당한 하자가 드러나고 결정적으로 실망을 주고 대신 보수정당 후보 가령 유승민이 그때 좀 진가를 발휘해서 더 뜨면은 선택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것이 이제 외연 확장성 이것 때문에 확장성 때문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만만한 상대 후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본선에 가서는 그 후보를 선택하지 않죠. 자기 후보들을 선택을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가령 최재형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본인이 여야를 통틀어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보수만 가지고 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본인이 낮게 나오니 이것은 내가 강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고 만만한 다른 후보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자. 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역선택 효과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 자, 일단 매일경제신문 보시면은 흔들리는 1위 윤석열의 야주자들 십자포화 이래서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이 십자포화를 퍼붓는데 그 옆에 여론조사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만 1위 자리 28.4%로 지키기는 했지만 그 전주에 16.6%를 기록했던 홍준표가 20.5%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유승민도 10.3%, 10%대를 유지하며 추격적인 상황이라 윤석열이 안심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단순하게 딱 보면은 윤석열 28.4 범보수권만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28.4 대 홍준표 20.5면은 격차가 상당히 줄었죠. 윤석열이 범보수 후보에서 좀 위태롭고 홍준표가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 여론조사 딱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추석쯤 되면은 윤석열과 내가 골든 크로스가 될 것이다. 추석쯤에는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경선을 막 벌여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윤석열을 제치고 1위를 할 것이다. 이것만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28.4 대 20.5니까 현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여론조사 모집단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이 모집단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는 그 선거 여론조사위원회, 그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면은, 자, 윤석열이 28.4%를 받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한,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윤석열을 5.1%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55.5%를 윤석열을 지지를 했습니다. 5.1%, 민주당 5.1%만 지지했죠. 그런데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 28.6%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12.6%죠. 민주당 지지자가 2배 이상 더 홍준표를 지지를 해서 홍준표가 20.5%가 나오는데 기여를 했죠. 유승민 같은 경우는 10.3%를 전체 받았는데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그 중에서 민주당이 16.4%가 지지를 했고 정의당 지지자가 20.8%가 유승민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상대 진영에서는 저것은 역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승민 쪽에서는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의당이 나를 지지한 20.8%, 또 홍준표는 민주당이 나를 지지한 28.6%, 이것을 본선에서도 끌어올 수 있다. 이것은 나의 확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이 상대 진영 중에서 좀 선호를 해서 좋아서 선택을 한 것 같으면은 확장성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만만해서 저 정도면 우리 후보가 충분히 이겨. 이렇게 만만해서 선택을 했으면은 확장성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야 통틀어서 하는 조사에서는 역선택은 없겠죠. 여야 후보 다 같이 딱 줄 세울 때는. 그래서 그 조사를 보면은 이 같은 조사입니다. KSOI 조사를 보면은 이 윤석열이 29.8, 이재명이 26.8, 이낙연이 12.4, 그 다음에 홍준표가 8.4% 얻었습니다. 최재형 5.1, 유승민 3.6. 그러니 8.4% 얻었으면은 이 홍준표도 다크호스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지율이 상당히 미약했죠. 5% 아래로 다 나왔는데 오히려 최재형이 쭉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최재형이 거의 박스권에 갇혔고 홍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홍준표가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선택이 어느 정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번 주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또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인터뷰했는데 뭐 다른 내용은 놔두고 눈길이 가는 부분이 하나 이겁니다. 조선일보도 이것을 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강성 친문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강성 친문. 이재명은 원래 친문과 대척점에 있었죠. 대립각을 세웠는데 지금 뭐 경선에서 표가 필요하니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강성 친문에 대해서 물으니 이재명이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강성 친문들은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랬을까요? 속마음이겠죠. 속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자, 질문이 이겁니다. 일부 친문 강성 지지층은 한명수, 김경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부정한다. 그리고 당내 인사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보나? 이재명 답변입니다. 사실 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크게 걱정 안 하고 경선에도 별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한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폭력적 행동은 친문들이 자제하면 좋겠다.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 이천 화재 당시 한교익 씨와 유튜버 먹방 방송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욕설 논란 이후 형수를 직접 만나서 사과한 적이 있나 물어보니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회복 불가능한 관계가 됐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배우 김부선 씨 논란은 어떻게 된 건가 하니 다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의 대답이었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